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2024년 새해 첫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아직 인하 계획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올 중반 이후에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4번 연속 동결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를 2%에서 통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의지가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 지난해 7월을 끝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역으로 아직 금리를 언제부터 내릴지 인하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다고 밝혀 올해 3번 인하하되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뤘습니다. 투자자들은 올해 3번 내릴 기준금리 인하가 5월에는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연준 멤버들은 6월이나 7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9천 건 증가한 22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5일에서 11일 주간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작년 10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1월 하순 이후 18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이민 문제가 후보 간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조지아주와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2%,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뒤지며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인 겁니다.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3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 상당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3%가 선거 쟁점 이슈로 이민 문제를 꼽았는데 이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람이 22%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가 미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고 이를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몰리면 국경을 닫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글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어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의 추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학계와 역대 수상자 등 후보 추천권이 있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평화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추천자들은 직접 추천한 후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교수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노력을 인정해 중동 지역 평화단체인 에코피스와 워먼 페이지 피스, 워먼 포도선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테니 미 공화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천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과 아랍권 국가들이 체결한 아브라함 협약을 끌어낸 점을 추천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협약은 2020년 8월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당시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간의 관계 정상화 협약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에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성 착취 위기 청문회에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져 각 CEO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어린이 안전과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스냅챗 에벤 스피겔, 틱톡의 추슈 우주, X의 린다 야카리노, 디스코드의 제이슨 시트론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SNS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화당 린지 그레엄 의원은 CEO들에게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중독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세계 20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페이스북과 인스타 모기업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저커버그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공화당 조시 하울리 의원은 저커버그를 일어서게 한 방청석의 가족들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음란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인스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 미 실종학대 아동방지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3,600만여 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만 2천만 건이 넘는 성학대물이 신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을 일망타진할 것이라는 QAnon의 음모론에 심취한 30대의 펜실베니아주 남성이 공무원인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 타운십 경찰서는 지난 30일 밤 올해 33세인 저스틴 먼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먼은 필라델피아 인근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먼은 유튜브에 20년 넘게 연방정부에서 일한 부친을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부친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동영상에서 절단된 부친의 시신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성소수자, 유색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FBI와 IRS, 연방법원 판사 등에 대한 공개 처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먼을 추적한 끝에 자택에서 1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현재 유튜브는 먼이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고 먼의 채널도 폐쇄했습니다. 태국의 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반달 가슴곰에게 물린 남성이 스스로 팔을 절단하고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치앙마이주 치앙다오의 야생동물 재단에서 자원봉사자가 반달 가슴곰에게 오른팔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32세 슈테판 클라우디오 스페코그는 이날 오후 곰 우리 안에 손을 뻗어 먹이를 주려다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팔을 물리자마자 탈출을 시도했지만 곰이 물은 팔을 놓아주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주머니에 있던 칼로 팔꿈치 아래를 잘라 도망쳤습니다. 이후 스페코그나는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절단된 팔이 갈기갈기 찢어져 접합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1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